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일단 저점을 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2950포인트 언저리 이 자리죠. 지난 3월에 만들었던 저점인데요. 이 자리를 한 번만 지지한 게 아니라 두 번, 그리고 그 언저리를 한번 딱 이렇게 밟고 올라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언저리 3000포인트 그리고 2950포인트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무너뜨렸다라는 것과 오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일단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이 10월 달이죠. 작년 10월처럼 저점을 깼지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장세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약간 깬 게 아니라 완전히 지나쳐버렸어요. 어제 완전히 쭉 내려가서 2900까지 900까지 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깼다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약간 머물 수도 있고 반등이 살짝은 나와줄 수 있으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형태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이 하락 추세 때에 맞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3070포인트 또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라온다면 3050포인트까지는 회복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3050 또는 3070까지는 회복을 해야만 하고요. 만약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2600 또는 2500까지도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라박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훅 하고 밀려버려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장 그리고 이 상황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과 증권 방송에서 지금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걸 자꾸 기회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위기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빠졌을 때 오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하락의 전조현상, 그러니까 시작 단계인 거죠. 요즘 계절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계절이 있나요? 가을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을과 같은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절이 더웠다가 약간 쌀쌀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영하가 왔다든지 얼음이 온다든지 정말 추운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장세라고 하는 것은요, 썰물과 밀물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흐름의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요. 하락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은 결국 시작이다. 그런 말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결국 고점에서 비중만 많아지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장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도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역시나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떨어질 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등이 나와도 생각보다 반등이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갈 종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많이 반등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탄탄한 종목,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오지를 못했던 종목들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같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장세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차라리 추가 매수할 돈으로 신규 매수,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 난 손실을 약간 상쇄시켜버리는 형식의 투자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는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신규 매수 자리도 아직은 아닙니다. 뭔가 바닥을 잡거나 우려감들이 좀 없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 기억하세요? 토, 일, 월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가 갑자기 주말 동안에 터지면서 화요일 되자마자 밑으로 훅 빠져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토, 일, 월이 또 연휴기 때문에 그 시장 동안에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우리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다음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에 바닥을 어디서 잡아주는지 단기 반등 포인트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 반등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내 종목도 자리를 잡는가 자리를 잡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을 손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이 반등 포인트가 나와주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목이 4,000원에 샀는데 지금 2,000원이에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결국 2,000원이면 지금 손절하나 나중에 2,000원 손절하나 결국 같은 2,000원인데 시간 아낄 겸 지금 손절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요.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2,00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하고 매도, 그러니까 손절하는 것은 그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진 상태에서의 손절이고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2,000원 손절하는 것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건지도 확인하지 않고 매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던져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손절한다 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고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간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샀기 때문에 물리는 형태가 진행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죠. 다음에는 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역시 반등 잠깐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버텨준다든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만 올라오고 다시 또 밀리는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나마 수급은 기관에서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수가 역시나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장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과대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 종목들도 어제에 비해선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편안함 속에 역시 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TBC 상한가 가 있고요. 한국 주강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70종목이나 됩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래가 많다라는 기업들보다는 거래가 없이 조금 이렇게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급등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등 나올 때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쉬워져 있는 단계겠죠. 그래서 품절주라든지 과대 낙폭주 그리고 소외되었던 관련주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역시나 정치 테마에 엮였던 기업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와 같이 역시 너무 과대 급등했던 기업들 제가 이런 기업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원준 상장되고 약간 시세를 내는 듯 테스트나 바로 빠져버리면서 시세를 도로 뱉어내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시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거망동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강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상한가에 지금 요즘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로 한국 주강 지금 다시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주강이 지금 철강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광물 자원 개발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지만요. 사실 한국 주강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수혜 증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그냥 테마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던 기업이고요. 흑자가 아직 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기업. 그러니까 매출에 지금 영업이익에 뭔가 증대라던가 개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만 지금 생기고 있고 껍데기만 비싸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이 이렇게 뭔가 우락부락해 보였는데 옷을 벗고 나니까는 그냥 완전 마른 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육도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온 것처럼 생기는 그런 옷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비었는데
것만 번지르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가 잘 모르고 샀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수익을 청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 기업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든지 뭔가 좀 먼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 짜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것도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BC 뭐 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상승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장 자체로만 딱 따져봤을 때 좋나 나쁘나라고 봤을 때는요, TBC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상한가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있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황교안 관련주로 엮여도 있었고,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여있다가 지금은 요즘에 주가가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너무 과하게 흘러내려갔다가 진짜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뽕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다시 또 이런 게 올라가나봐 하고 따라 붙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로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두 종목이 쳐다보면 안 되는 정말 잡주, 그리고 기술적 반등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현대 위아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KHENT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맥스 비슷한 느낌이고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휘닉스 소재 전부 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 모양이 전부 다 이렇게 칼같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폭락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폭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높을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부터 막 갑자기 폭락 나오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2600 정도까지 반대 매매로 인해서 밀릴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또 단기 반등 나오고 자리 잡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밀리는 계단식 하락, 이렇게 계단식으로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는 그런 형태로 계단식 하락으로 저는 장기 우하향세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직도 고점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조금 빵끝 웃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웃으시면서도 역시나 좀 진지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지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엎질러진 물입니다. 결국 이미 일은 벌어졌고 현금화 미리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좀 잘 대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